그럼요. 아까 뭐 이 계란 프라이가 뭐 계란 요리 중에서는 뭐 좀 가장 뭐 안 좋은 것처럼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뭐 바쁘니까 가장 간편하게 아침에 해 먹을 수 있는 게 프라이거든요. 네. 근데 그걸 좀 더 그러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 달걀 프라이를 일본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냐면요. 기름 대신에 물을 넣고 프라이를 합니다. 예. 그래요? 예, 상상이 안 가시죠? 근데 이제 프라이팬에 맞는 뚜껑을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냄비 뚜껑 조금 커도 돼요. 코팅이 잘 되어 있는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 달군 다음에 달걀을 깨서 넣어주세요. 네. 그럼 여기에 숟가락으로 한 2숟가락 정도 물을 넣으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시면은 그 반숙 달걀처럼 수란이라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알죠. 테두리만 익는 달걀 아시죠? 네. 그것처럼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그 증기에 의해서 이거. 예, 달걀 프라이가 그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익습니다. 오. 네, 그렇게 하면은 진짜 건강한 달걀 프라이를 만들 좋은 수가 거 많이 있습니다. 배웠네, 그러네. 진짜. 김태현 씨는 뭐 혼자 사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세요? 저는 일단 라면에는 넣어 먹으려고요. 예. 영양소 파괴가 안 된다고 하니까. 좋아요. 예, 예. 가능하면 배 한 조각도 넣어봐요. 그 정성이면 딴 요리 해 먹죠. 예. 건강하게 겨울을 나게 하는 냉장고 속 천연 백신. 다음은 뭘까요?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소개해드릴 천원의 백신은 바로 꽁치입니다. 꽁치. 아. 이게 천연 백신인 꽁치입니다. 이건 뭐 가격도 저렴하고요. 네. 싸죠. 맛도 좋고 예. 저거는 저 횟집 가면은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. 저거. 그렇죠, 그렇죠. 네,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죠. 네. 그 주인공으로 생각 안 했잖아요, 우리가. 예. 꽁치는. 꽁치를요, 어물전을 이렇게 이제 장기판에 비유하면은 졸에 해당하는 생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절대로 꽁치는 졸로 보시면 안 됩니다. 예. 이 안에 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단백질도 풍부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DHA, EPA 같은 오메가3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자, 꽁치. 이것은 어떤 병을 예방합니까? 뭐 겨울에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죠. 심근경색증, 협심증을 예방을 합니다. 이제 겨울이 되면은요, 굉장히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? 그럼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혈압이 확 올라가요.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. 그러면 그게 자체로 심장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. 또 하나는 바깥에 차가운 기온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확 나옵니다. 근데 얘네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혈전을 만듭니다. 그래서 사실은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 발생은 2%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꽁치 안에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DHA, EPA,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오메가3인데요.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작은 한 토막 100g짜리 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. 이것만 드셔도 하루 권장하는 오메가3가 1g 정도거든요. 심혈관계 질환 예방 용량입니다. 그 용량에 1.4g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자그마한 꽁치 한 토막을 통해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이건요. 하루에 한 마리 정도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? 사실은 그 정도 드시면은 사실 영양제, 오메가3 영양제 안 드셔도 됩니다. 그런데 제가 12월 달에 심근경색을 알았거든요. 그 전에 꽁치가 이렇게 심근경색에 좋은 걸 알았더라면은 그거 좀 많이 먹을 걸. 올겨울에 많이 드세요. 아,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. 쟁여놓으시고. 이제 사실은 심근경색이라는 게 이제 재발률이 조금 높습니다. 그래서 3년 안에 재발률이 한 60% 정도 되기 때문에요. 사실 약물 치료도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인 식생활이라든가 생활 패턴도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.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먹느냐인데 꽁치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메가3도 많이 들어있지만은요. 비타민 E, 항노화 비타민인데 이 노화가 혈관 노화도 예방을 합니다. 그래서 비타민 E도 들어있기 때문에 또 심장병의 재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지금부터라도 많이 먹어야겠어요. 네, 신동지 원장님. 예, 꽁치가 심장병 예방에도 참 좋지만 특히 많이 드셔야 될 분들은 중년 여성분들입니다. 예. 그래요? 네, 그렇습니다. 귀가 꽁치에는 솔직하네. 비타민 B12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빈혈에 특히 좋고요.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가 단위 무게당 340단위나 들어있어요. 이 량은 성인이 하루에 꼭 필요한 비타민 D량의 3배가 해당하거든요.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 중년 여성분들은 꽁치가 보약이 틀림없습니다. 아이고. 야, 이거 뭐 진짜 놀라운데요, 이거. 야, 진짜 이거 네?
우리는 꽁치 진짜 우습게 봤어요. 이거 뭐 횟집 가면은 이거 그냥 뭐 밑반찬으로 나오고. 더 달라 그러면 막 더 주잖아요. 이건 뭐 더 달라 그러면 돈도 안 받고 주거든요. 이거. 예. 일본에서는 이제 꽁치를요. 예. 일본에서 만든 한자가 있어요. 생선 어자에 가을 추자를 써서 가을에 먹는 대표적인 생선.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일본 사람은 꽁치를 진짜 한 달에 10마리 이상은 꼭 먹고 넘어간다고 할 만큼 예. 겨울철에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또 그렇게 먹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원래 우리 또 이 꽁치 먹을 때 보면은 대개 저 껍질은 벗겨내고 속만 많이 먹잖아요. 이걸요 껍질을 벗겨요? 뭐 그렇게 껍질 왜 벗겨? 껍질 더 맛있어요. 고소한 게. 아니 좀 텁텁한 거 같아서. 아, 살이 더 텁텁한데. 예. 전 대가리 빼고는 그냥 다 씹어서 먹거든요. 그래요? 가시채로. 갈치하고 이건요. 센데요. 얼마나 맛있는데요? 씹어봐요. 그 가시가 정해진 부분만 있기 때문에 자꾸 드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셔서 네. 잘 발라내고 드실 수 있고요. 이거 부드러워요. 영양가가 피부에 가까운 쪽에 많습니다. 이 껍질이랑요, 껍질 밑에 살 색깔이 조금 더 빨간색에 가깝고요. 예. 그 부분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아서 껍질을 벗기다 보면 그 빨간 살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.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예. 김태우 교수님, 꽁치는 어떤 걸 골라야 맛있습니까? 예, 이제 꽁치를 구입을 하실 때는 이제 배 쪽을 보면 내장이 꽁치는 굽고 나면 좀 쓴맛이 나잖아요. 네. 근데 내장이 이제 부패가 돼서 또 선도가 떨어지면은 쓴맛이 더 나고 이렇게 내장 흐르기 시작을 하거든요. 예, 이제 눌러봤을 때 좀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시고 살이 좀 통통하게 올라 있고 또 비늘이 윤기가 있는 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혼자 사는 뭐 남자 저 같은 경우에도 꽁치를 이렇게 생물로 사서 요리한다는 거는 뭐 상상도 안 해본 거고요. 그렇지. 유일하게 좀 꽁치를 섭취할 수 있는 게 이제 통조림으로 먹는 그렇죠. 건데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게 그냥 매운 라면 있잖아요. 네. 거기다가 묵은지 조금 넣고 꽁치 통조림을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. 전골 같이 되겠다. 예, 아주 그냥 뭐, 막 소주를 불러요, 이게. 겨울밤에 특히 출출할 때. 아,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,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통조림은 이 뼈채 먹기가 좋잖아요. 이 뼈가 그치. 워낙 물렁물렁해가지고. 물렁물렁하니까.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통조림이다 보니까 약을 써서 좀 뼈를 무르게 했다. 아니면 또 방부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몸에 좋지 않다 그러는데 괜찮습니까, 섭취해도? 사실 꽁치 통조림이 그렇게 나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. 뼈가 물러진 이유는 이 꽁치를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높은 압력을 줘서 한참 동안 찝니다. 그래서 뼈 안에서 칼슘이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뼈가 물러진 거고 또 하나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또 섭취하기 쉬운 상태의 칼슘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꽁치 통조림이 이렇게 나쁜 과정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드셔도 됩니다. 나는 그냥 아무 요리를 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꽁치 통조림 있잖아요. 그거 하나씩 밥하고 같이 먹으면 참 맛있어요. 따끈따끈한 밥에다가. 아, 맛있네. 네. 근데 꽁치 김치찌개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자주 해 먹게 되는데 아무래도 꽁치 김치찌개는 꼭 그 통조림을 넣어야 그 맛이 나는 것 같아. 그냥 생물로 넣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. 혹시 뭐 다른 방법으로 꽁치 김치찌개 맛있게 하는 방법 김정은 교수님한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. 네. 지금 꽁치 김치찌개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조림 넣는 게 제맛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생으로 대신을 하면은 그 맛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조림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한국에서는 이제 압력솥을 가정마다 거의 다 사용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압력솥을 활용을 해서 이제 꽁치를 토막내서 넣어주시는데 이때는 이제 내장의 피는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예, 머리 제거하시고 꼬리 제거하신 다음에 비늘을 살짝 긁어서 그 안에 국수라고 하면 뭐 따로 우리실 필요 없고요. 다시마 한 장 정도 넣어주시고요. 거기에 비린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파, 생강, 그리고 여기 정종을 물 2컵이라면은 한 4큰술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약한 불에서 김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요. 불을 약하게 해서 40분 정도를 압력솥에서 끓여주십니다. 그럼 저절로 이제 불을 끄고 김이 나가게 한 다음에 뚜껑을 열면은요. 그 압력에 의해서 뼈가 진짜 입안에서 녹을 정도로 부드러워지거든요. 이게 통조림의 형태죠. 예,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팩 있죠. 비닐팩에 식은 다음에 넣으셔서 냉동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. 실온에서 보관을 하실 수는 없고요. 냉동 보관을 하시면은 뭐 한 달가량 냉동실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